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신라대학교 고교육과에 재직하고 있는 고지혜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저는 저희 총서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 2권에 해당되는 자동차 생활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중에서 저는 한국 현대문학, 특히 현대소설 전공자여서요. 현대소설에 나타나 있는 자동차 생활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글을 집필을 했고, 이제 오늘 그 내용도 관련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한국 현대소설에서 자동차가 언제 처음 나타났을까라고 하면 사실 소설 중에서 근대소설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광수의 무정에서는 기차가 아주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광수가 기차를 집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집필한 재생이라는 작품에서부터 사실은 자동차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식민지 시기 때의 여러 작품들을 보시면은 자동차 차 사고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수를 뽑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자동차 안에서의 이제 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사실 식민지기 이전의 작품들은 대체로 운전수를 고용한 자가용 안에서 이제 부잣집 청년들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본 것은 지금 우리처럼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자가용을 몰고 다니던 시기는 언제일까? 소설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날까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제 60년대에서 70년대로 넘어가는 이 시기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먼저 말씀드릴 것은 67년 정도가 되면은 박정희 정권에서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67년 무렵 신문에 마이카 시대에 관한 굉장히 많은 기사가 갑작스럽게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마이카라는 말이 신문지상에 이제 적극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보시면은 뭐 마이카 시대도 불원, 멀지 않았다. 그리고 다가선 꿈의 문턱, 마이카의 물결을 타고 부쩍 늘기 시작한 자동차 생산. 마이카 시대에 들어선 요즘에 마이카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스포틱하고 기능적인 의상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 고속도로를 가리키면서 결의의 동맥 힘차게 달립시다 라는 제가 오른쪽에 가져온 것들이 그때 당시 마이카 시대와 관련된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신문지상에 등장했던 기사들하고 사진들입니다. 뭐 이제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구름 위를 달립시다라는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자가용으로 운전하는 것이 더 이상 이제 덜컹거리는 길이 아니라 구름 위를 달리듯이 가뿐하고 부드러운 길을 달리기 시작한다 하는 내용인데요. 67년부터 70년대 초에 이렇게 신문지상에서는 마이카 시대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때부터 마이카 시대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 자가용을 서울 시내에서 자기 소유를 해서 자가용을 몰던 사람은 사실 몇 퍼센트 정말 되지 않고요. 마이카 시대라는 것은 이제 꿈에 가까운 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소설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오른쪽 신문 이걸 제가 그대로 캡처해온 거라서요. 이 신문은 동아일보 70년 4월 1일자 신문인데요. 이때 동아일보가 1920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창간 50년 기념으로 낸 기사인데, 이 기사 안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당시 60년대부터 가장 이렇게 유명한 아주 잘 나가던 작가인 김승옥 작가가 쓴 최초의 SF 소설이 실립니다. 김승옥 작가는 SF 소설을 썼다는 것이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제 뒤늦게 발굴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은 70년 4월 1일 동아일보에 이제 2번에 걸쳐서 연재가 되었는데, 제목은 50년 후 디파이9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디파이9 기자의 어느 날이라는 짧은 단편인데요.
이 단편에 보시면 이제 한 부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읽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소설 속 주인공은 준이라는 신문 기자이고요. 이 소설은 70년이지만 소설 속 배경은 50년 후기 때문에 202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김승옥 작가가 썼던 그 50년 후를 이미 지나온 5년 지난 이 시점에서 읽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준의 자가용 이름이 귀요미 19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귀요미 귀염 뭐 이런 얘기 사실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미 김승옥 작가는 70년에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 자가용 이름이 귀요미 19라는 차를 타고 주인공 준이 어딘지를 모르게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귀염둥이라는 말에서 이름을 지은 이 국산 소형 전기 자동차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전기 자동차는 SF 소설에 나올 법한 꿈의 자동차였던 거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 귀요미 19를 타고 레이더와 컴퓨터 명령에 의해 조정된다. 지금으로 하자면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설 속 주인공은 이 차를 타면서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태평양 해저동물 관광 안내 팸플릿을 보거나 아니면은 화상 전화를 통해 가지고 데스크에 있는 부장하고 통화를 하거나 하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신문에 있는 이제 이 그림도 신문 사파인데요. 자동차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 저 위에 이제 조금 있기는 하지만 이 SF 작품이다 보니까 기계라든지 그때 당시에 생각하는 미래 사회의 모습 같은 것들이 사파에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설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연재가 되는데요. 하편에서도 지금 이제 요 하편의 사파이고요. 하편에 있는 한 또 장면을 보시면은 귀요미 19가 제7 한강교를 통과하고 있는데 이 제7 한강교는 유리터널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유리터널 안에는 사계절 온갖 꽃이 펴 있어서 그 한강교를 건너는 것 자체가 꽃길을 한겨울에도 자동차를 타고 건너는 게 되고 이 재미있는 것이 보시면은 요 부분인데요. 부산, 서울, 평양, 신의주 를 30분 만에 달리는 지하 진공철도 공사가 이 제7 한강교 밑에 한창 공사 중이다. 그래서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부산에서부터 신의주까지를 30분 만에 자동차로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미래에 대한 꿈 같은 것들이 이제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70년에 김승옥 작가가 생각하는 자가용을 탄 마이카 시대라는 것은 SF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되게 신기하고 생경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서 마이카 시대라는 이야기가 60년대 말 70년대에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 삶에서 지금과 같은 마이카, 자가용을 한 집에서 한 대, 두 대 이상 가지고 있고 뭐 시장을 보러 갈 때도 자가용을 가지고 가고 하는 것은 아직 한참 뒤의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이카 시대가 언제부터 제대로 시작되었냐라고 했을 때 한국 현대 소설에서는 이 마이카 시대, 즉 셀러리맨이 처음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기 시작하는 소설은 85년에 나온 양기자 작가의 소설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기자 작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오늘 저희가 한 3편 정도의 소설을 제대로 볼 건데요. 양기자 작가의 소설 2편이랑 박안서 작가의 소설 1편을 볼 텐데 양기자 작가는 70년대 말에 등단해서 80년대 초까지 썼던 소설들을 85년 민음사에서 첫 창작집을 출간합니다. 이제 조금 흐리기는 한데요. 그 작품이 귀머거리 새라는 작품집인데요. 이 귀머거리 새라는 작품집에 실려있는 단편들에는 80년대 초 평범한 사람들, 소시민의 일상에 대한 소설들이 다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실려있는 작품 중에 녹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녹이라는 작품 제목의 녹은 녹이 쓴다 할 때의 그 녹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소설의 주인공은 30대 평범한 샐러리맨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샐러리맨이 원래는 기자가 되고 싶다가 취직이 잘 안 돼서 여기저기를 전전하다가 어디에 취직을 하냐 하면은 광고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광고회사에 취직을 하고 나서 회사로부터 처음에 받았던 주문이 면허를 따라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운전을 시작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 때에 보면은 샐러리맨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지금과 같이 아주 평범하거나 평이한 일이 아니었고 차를 산다는 건 아주 큰 마음을 내야 되고 회사로부터 되게 지원을 또 많이 받아야 되는 일로 나오는데요. 이 소설에 이제 실려 있는 한 장면을 가져왔습니다. 이 장면에 보면은 이 주인공 남자는 샐러리맨은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운전석에 딱 앉자마자 바로 시동을 걸고 차를 딱 몰고 가는 게 아니라 한참 동안을 이렇게 뒷목을 막 만지고 어깨도 이렇게 풀고 운전을 하기까지의 시간을 꽤 걸립니다. 근데 왜 이런 계속 지연되는 모습을 보이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은 차가 내 몸에 착 붙는 편한 것이 아니라 이 큰 걸 내가 몰고 간다는 것이 되게 낯설고 기계를 작동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차를 모시고 간다라는 것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묘사가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이 차에서 이 소설에서도 오너 드라이버에 대한 묘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오너 드라이버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면 처음에 차를 처음 운전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그만큼 익숙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맨 처음 대한민국 사람들이 80년대 중반에 평범한 사람들도 차를 몰기 시작했을 때 기계를 작동하고 이 차를 운전하고 이 차를 주차하고 해서 아주 생경한 느낌 그리고 차가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낯선 느낌 같은 것들을 많이 받고 또 이 소설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동차 차 사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차 운전하는 날이 끝자리가 9자로 끝나는 날이라면 뭐 19일, 29일이라면은 이 주인공의 어머니가 전화 와서 오늘은 9자리 있는 날이니까 너 운전할 때 조심해라. 차 사고 나지 않게 조심해라. 하는 이제 전화를 받고 이제 차를 처음 몰기 시작했을 때에 있었던 문화적인 풍경 같은 것들이 이제 이 소설에는 잘 나타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 소설 마지막에 보면은 광고회사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던 동료 사원이 그 다음날 아침 신문에 보고 기사가 실리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 사고로 인해서 이제 사망하게 된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소설의 제목이 아까 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녹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소설에서 평범한 샐러리맨이 자가용을 몰기 시작하는 그 낯설고 생경하고 내 신체의 연장으로서의 자동차를 받아들이기까지의 불편함 같은 것들이 줄을 이루는 동시에 이 주인공은 쉬는 날마다 뭘 하냐 하면은 어린 아들의 자전거에 쓸려 있는 녹을 닦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생각했을 때 자전거에 쓸려 있는 녹을 닦는 것은 내 손으로 쉽게 핸들링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일은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러니까 신체의 연장으로서의 이 자동차를 받아들이는 과정의 불편함이 잘 나타나 있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도 보시면은 첫 달에 숙제처럼 부여받은 게 이제 운전면허 취득이었고, 그 운전면허 취득이라는 것이 광고라는 매체를 이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동차 운전한다는 것이 현대성을 획득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소설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이 부분의 첫 번째 단락 마지막에 보시면은 운전이라는 것은 당시에 영어 회화처럼 출세지향자의 조건 속에 빠짐없이 선행되어 오던 항목이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누구나 하는 게 아니라 더 출세하기 위해서 더 현대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따야 하는 것이 운전면허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자동차를 그 차값을 월부로 사기 때문에 월급에서 그 자동차 값을 떼고 기름값도 떼고 뭐 하다 보면은 너무 돈이 남는 게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당시에 운전이 굉장히 서툴렀기 때문에 교통 신호 위반을 통해 가지고 딱지를 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벌금을 물다 보니까 또 월급의 상당 부분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소설에 되게 여러 번 나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속설은 85년, 그러니까 80년대 초중반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면요. 이거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이제 80년대 말, 마이카 시대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을 때를 잘 보여주는 작품은 박완서 작가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완서 작가는 70년 여성동화에 이제 남옥이 당선되어 등단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문단에서 작가들의 작가, 소설가들의 소설가, 가장 많은 작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가 박완서 작가라고 할 수 있고, 한 15년 전부터 고등학교 국어교과서나 문학교과서에서도 가장 많은 작품을 수록한 작가가 박완서 작가이기도 합니다. 박완서 작가가 91년에 묶어낸 이 저문날의 사파라는 창작집에서는요, 80년대를 걸쳐서 발표한 14편의 단편들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시기에 박완서 작가가 회갑을 맞이하고 나서 발표한 소설집이다 보니까 이 저문날의 사파에서는 노년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작품은 저문날의 사파 5편 중에 4번째 작품인 저문날의 사파 4에서 한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작품은 이 작품에서는 이제 사실 노년기라고는 하지만 주인공 부부의 나이가 50대 후반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에서는 50대 후반만 하더라도 이제 은퇴를 앞둔 노년기 부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고민,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으로 이제 생각하면 사실 50대 후반은 아직 너무 젊은 분이긴 한데, 이 소설에서는 이제 50대 후반의 부부가 원래는 면허가 없이 차를 몰지 않았는데 50대 후반이 되니까 관절이 아프고 힘들어서 성묘를 갈 때마다 아는 택시 회사에 택시를 대절해서 성묘를 다녔는데, 알고 봤더니 좀 그 택시비를 사기를 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택시를 대절하지 않고 어느 추석에 이제 부부가 성묘를 갔다가 차를 많이 몰고 온 조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이 소설 초반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80년대 말, 특히 87 민주화 이제 바로 직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때 젊은 사람들이 차를 많이 몰게 되면서 왜 차를 모냐, 그리고 한 집에 차가 2대인 집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제 그랬더니 여기서 조카 중에 한 명인 관민이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일단 제 차 맛을 보면 마누라 없인 살아도 차 없이는 못 살게 된다니까요. 라고 하니까 이제 옆에 있던 아내가 뭐라고요? 라고 하면서 차는 자유 그 자체다. 그러니까 아까 녹에서 보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죠. 녹에서는 자동차가 자유가 아니라 차를 모는 그 과정이 나의 신체를 구속하고 나의 이제 움직임 같은 것들을 더 제약하는, 그래서 아까 양 기자 소설에 있는 녹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가야 하는 일이 생기면은 자기 자가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잡아가지고 빨리 응급실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면, 왜냐하면 차를 시동 걸고 몰고 가서 주차하고까지가 편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소설에 오면은 젊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고, 못 가던 여행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차 안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그러니까 버스나 지하철처럼 대중교통 안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그 공간을 점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 그 공간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차가 곧 자유라는 이야기를 젊은 사람들이 설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50대 부부 입장에서 차가 곧 자유라고?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자유, 특히 60년대에서 7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이 세대 입장에서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엄숙하고 그리고 피를 흘려서 쟁취해야 되는 이데올로기적이고 관념적인 성격의 것이었다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자유라는 것은 자가용을 몰면 자유다라는 말에 자유가 그렇게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거라고 라는 놀라운 이제 문화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50대 부부의 남편은 운전면허를 땁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포니2를 사거든요. 현대자동차에 이제 80년대 초에 국민자동차라고 했던 포니2 중에서 중고를 사옵니다. 이제 이 50대 부부 입장에서 아직 새 차를 거느리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당시 가장 국민차라고 했던 포니2를 이제 중고로 구매를 해오는 장면도 되게 좀 유머러스하게 잘 그려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 차량 브로커가 뻔질나게 전화를 하고 어느 날은 새 차처럼 깨끗한 포니2를 남편이 브로커를 태우고 몰고 와 집 주위를 한 바퀴 돌고 가더니 마침내 그 차를 사게 됐다. 그러면서 어떤 묘사가 있냐 하면 이 부부는 2층 양옥집에 살고 있었는데 양옥집에 있었던 그 차를 이제 주차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주차장이 쓸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 차를 사면서 이제 우리가 주차장을 쓰게 됐다라는 이제 그런 묘사도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넷째 줄에 보시면은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냉장고를 처음 사고 텔레비전을 처음 샀을 때도 너무 며칠은 그 기계를 만지고 그 냉장고를 쓰는 일에 즐거웠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핸드폰 바꾸면 한 2, 3일 그 핸드폰만 만지느라고 너무 즐겁잖아요. 그런데 차를 샀을 때 이렇게 안 기쁠 수가 있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까 녹에서의 주인공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차라는 것이 애물단지를 하나 들인 것처럼 깨림직하고 근심스럽고 왜냐하면 너무 무겁고 불편하고 혹시 남편이 이걸 몰고 갔을 때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남편이 아침마다 차를 몰고 출근할 때에는 이 남편이 비장한 얼굴로 운전을 시작하는 것을 보는 게 너무 고통으로 피가 마르는 듯하다라는 묘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설이 그럼 어떻게 전개되냐 하면은 소설의 이제 중후반부에 가면은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한테 꼭 차를 태워줄 때는 옆자리에 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내는 옆자리에 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운전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보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혹시 뭐 잘못 만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나서 옆자리에 앉다 보면은 운전석 앞에 너무 많은 각종 계기 조정 장치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 기계들을 남편이 다 조작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묘사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택시나 승용차를 수없이 탔지만 관념 속의 자동차는 차체와 핸들만 있는 아주 단순한 거였는데 이런 계기를 두 손으로 다 조작하면서 간다는 게 너무 불편하다.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라고 이제 전전긍긍 하다가 어느 날 이 부부가 이제 고속도로 가는 길에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차가 멈춥니다.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차를 불러야 되나 뭐 이제 이런 실랑이를 하다가 소설 후반부에 가면은 다른 차를 불러가지고 이 차를 움직이게 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밀고 가자라고 해서 이 두 부부가 이제 오르막길에 차를 같이 밀고 움직이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때야말로 비로소 이 두 부부가 드디어 차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됐다라는 느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젊은 시절에 이 부부가 김장할 때 둘이 리어카 끌고 했을 때 밀고 당기고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차를 운전했을 때보다 차가 움직이지 않아서 오르막길에서 같이 밀 때에 드디어 차를 소유한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은 마지막 쪽에 보시면은 오르막길에서 차를 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차가 애물단지가 아니라 우리 힘에 순종하는 우리 소유물이 됐다. 그리고 이제야 차가 내 소유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자유로워진다라는 느낌을 받고 이제 그러면 우리도 이 차를 드디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처럼 앞으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20대의 젊은 날처럼 싱그럽게 용솟음 치는 힘으로 차를 밀어 올리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아직 이 87년에 발표된 소설까지도 평범한 사람들이 차를 몬다는 것은 이 차의 기계를 작동하는 거에 불편함 그리고 낯섦 이것을 내 몸과 가까이 두고 있는 것에 대한 그 감각의 변화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아직까지는 자동차가 어떤 계급의 상징이라던가 취향의 상징이라던가 그리고 이 소설에 나오는 아까 살펴봤던 양기자 작가의 녹도 그렇지만 오너 드라이버는 남성 운전자인 걸로 주인공이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90년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소설에서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소설은 92년의 베스트셀러이자 당시 가장 큰 화제를 모았던 양기자 작가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입니다. 이 소설은 92년에 발표되자마자 92년 전체 베스트셀러에 올랐고요. 그리고 여기 기억하시는 선생님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94년에 이제 당시 가장 유명한 라이징 스타였던 최진실 배우가 주연을 한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여성이 당시 가장 유명했던 남성 배우를 납치하는 사건을 소재로 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 소설이 흥미로운 것은 소설의 첫 문장이 자동차를 바꿔야겠다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보시면은 소설의 주인공인 강민주라는 젊은 여성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장면에서 이제 이 소설이 시작이 되는데요. 첫 문장부터 첫 단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차를 바꿔야겠고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 한 2년밖에 안 됐지만 그냥 좀 더 좋은 걸로 바꿔야겠다. 근데 사실은 더 좋은 차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이제 남성 배우의 납치 사건을 지금 계획하면서 그 납치하는 데 더 필요한 차를 그러니까 범죄의 도구로 쓰기 위한 차를 찾고 있는 거기도 한데요.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 올림픽대로를 운전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길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대로라는 것 자체도 80년대 초중반에서는 없었던 거기 때문에 이 강민주가 에어컨을 켜고 그 다음에 90년대 가장 인기 있었던 조지 윈스턴의 음악을 틀고 그 다음에 그 조지 윈스턴의 음악이 차 안에서 심장을 두들기는 듯한 강렬한 피아노 연주를 들으면서 엄청 빠른 속도로 차를 운전하는 모습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 단락에 보면 나는 대학 입학과 함께 어머니에게서 차를 선물로 받았다. 물론 이제 이 소설에서 강민주는 굉장히 부잣집 그 어머니로부터 유산을 받은 걸로 나오기는 하는데 대학교 때부터 여성이 차를 몰았고 그 다음에 캠퍼스 곳곳을 차를 가지고 누비고 다녔고 그 다음에 차 운전할 때 이 속도감을 즐기는 것이 나는 너무 좋다라는 것이 사실 80년대에서는 그런 묘사를 신문 기사나 어느 소설에서도 사실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90년대가 되면은 정말로 본격적으로 마이카 시대가
시대가 시작됐다, 본격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현대차를 생산했던 당시 울산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던 노동자들의 그 실제 자가용 소유의 비율이 50%를 90년대 되면 이제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부유한 사람들만의 어떤 전유물이었다면 90년대 들어서면 평범한 셀러리맨 그리고 노동자 또 조금 부유한 집의 학생들조차도 자동차를 몰면서 일상생활의 공간을 이동하고 움직이고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에서 마이카 시대가 완전히 본격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시기부터는 여성 운전자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소설에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시기부터는 자동차의 종류가 무엇이고 자동차의 색깔이 어떻고 자동차 안의 내부 디자인이 어떻고 즉 이 자동차가 단순히 이동을 위한 어떤 수단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취향을 보여주는 기호품이자 계급을 상징하는 것이자 또는 이제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여러 가지의 수단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설에서 그 강민주는 차를 결국 바꾸거든요. 그러면서 새 차가 왔다라고 하면서 역시 비싼 차일수록 블랙이 우아하다. 이제 까만색 차로 바꾼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모든 사양을 다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차를 주문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는 수입 승용차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내가 수입차를 사지 않은 이유는 아직까지는 수입차가 너무 눈에 띄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차를 가지고 이제 납치 사건을 벌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값비싼 모델을 구입하는 것이 눈에 띄기 때문에 싫다. 그렇지만 여전히 강남에 이제 자기가 사는 강남에 지금도 외제차들이 되게 널려 있다라고 하면서 운전을 하다가 앞에 값비싼 수입 자동차가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보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다. 그래서 이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차를 기계로서 작동하고 연장된 신체로서 같이 움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차는 마치 하나의 피부 그리고 입는 옷처럼 자신의 기호와 계급과 취향을 다른 사람들과 다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 90년대 이제 중후반부터는 본격화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초에 가면은 이제 90년대까지만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데 2000년대에 가면 한국 소설에서도 외제차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 외제차를 몰고 있는 주인공 특히 그리고 젊은 주인공들이 외제차를 사고 외제차를 욕망하고 이제 2000년대 나온 정희연 작가 소설에서는 그 소설 속의 한 장면 안에 뉴비틀이라는 그 차의 그림 자체가 각주로 들어가 있는 소설도 있고 해서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보면은 저는 이제 60, 70년대 마이카 시대라는 그 말이 처음 등장한 60년대 말부터 자동차가 소설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자동차가 하나의 굉장히 연장된 신체이자 어려운 기계로 보여지지도 않고 그리고 또 외제차에 대한 것도 이 시기와는 굉장히 많이 다른데 6, 70년대 그리고 80년대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 초 이렇게 좀 나누어서 살펴봤을 때 마이카 시대가 점점점 이제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가용을 몰면서 어떤 그 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정동을 경험했는지가 소설 속에서 잘 드러나고 그러면서 소설 또한 이 자동차가 소설 속에 들어오면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주인공 그리고 고속도로를 가는 주인공의 이야기, 서사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사실 자동차로 인해서 소설 속의 풍경도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